주말 편히 쉬셨습니까? 이제 박근호의 빅샷, 박근호 이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자, 주요 이사님이 꼽은 이슈들 한번 먼저 보죠. 예, 그러게요. 빅스가 30%가 넘게 상승을 했죠. 이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건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뤄볼 만해요. 이게 근데 타코가 또 되는 게 또 아닌가. 저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에 나는 시진핑과 뭐 사이가 좋으며 나는 그곳에서 그를 꼭 만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늘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에이펙 남겨두고 이제 좀 어떤 좀 힘겨루기 뭐 그런 느낌. 기싸움, 그렇죠. 삿바 싸움이라고도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좀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좀 보다 왔는데 나스닥 선물도 급등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타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느냐. 이게 만약에 뭐 말씀을 또 해주시긴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게 만약에 그 타코처럼 또 타코가 다시 된다고 하면.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뭐 앞서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3% 넘게 하락하는 걸로 프리마켓에 나오던데 이따가 반등할 수도 있겠군요. 네. 뭐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지주사 담고 건설 철강주는 덜었다. 사실은 재무만 봐도 왜 국민연금이 지주사는 사고 건설이나 철강주는 줄였는지 좀 와닿긴 합니다. 뭐 건설이랑 철강은 묶을 수도 있는 섹터니까. 근데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것은 이제 OCI 홀딩스를 지금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도 두 종목이 좀 10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리가캠이랑 SK 바이오팜을 국민연금이 계속 좀 사고 있는 상황이고 DL-ENC를 좀 가장 많이 판 것 같아요. DL-ENC 가장 많이 팔았고 DL도 팔았고 뭐 현대건설, 뭐 GS, 그다음 철강주, 뭐 현대제철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계속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국민연금 따라하기 투자 전략 뭐 이런 것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꼭 국민연금을 따라 사거나 팔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국민연금이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국내에서 뭘 사고 파는지는 적어도 일단 그 흐름은 잘 좀 파악하고 가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도체 랠리.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코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사실은 좀 그랬어요. 그렇죠. 금요일 날 사실 반도체 안 갖고 계신 분들과 반도체를 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시장을 보는 온도차가 굉장히 뭐 심했던 부분인데 그럴 겁니다. 내일 발표 나오죠. 잠정 실적 내일 발표 나오는데 삼성전자요. 일단은 매출은 83조 한 후반,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9조 후반대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조 이상 얘기도 나와요. 일단 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은 중요한 게 아니라 4분기,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분기 실적의 시장 대비 예상 실적 대비해서 조금 더 좋게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4분기,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를 보고서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좋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소부장들도 같은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네, 지금 소부장들 움직이는 부분들 보면 사실 실적 기반이라기보다는 모멘텀으로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을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뭐 소부장 기업들도 당연히 분위기를 많이 타는 쪽이니까 계속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 실적이 썩 좋지 않더라도 4분기나 내년을 바라보고 소부장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3분기 실적이 안 좋다, 이제 지금으로서는 좋다 안 좋다가 그 시장 추정치 대비해서 이제 잘 나오느냐 안 좋게 나오느냐인데 추정치를 제가 봤을 때는 좀 높게 잡은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지금 장비주들 중에서 굉장히 안 오른 쪽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인 관광이 몰려드는데 여행 카지노주 엇갈린 전망이다. 그러니까 여행이나 카지노가 다 좋은 건 아니고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금요일 날 시장이 사실 반도체 빼고는 다 떨어졌다라고 봐도 되는데 금요일 날 유독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걸 두 번째 이슈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주식 팔면 다음 날 믿고 지금은 다다음 날인 거죠. 네. 내가 오늘 팔면 3거래일 거래일 기준으로 3거래일이죠. 3거래일 기준. 네, 네. 그러면은 월요일 날 주식을 팔면 내가 그 돈을 인출하는 거는 목요일 날 된다는 얘기인가요? 월요일 날 팔면 수요일 날 돈을 찾을 수 있다. 네. 인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되는 거죠. 들어오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오늘 팔면 내일 들어온다 이 얘기네요. 네, 그죠? 그렇죠. 미국은 작년에 그 거래일 다음 날 돈이 들어오는 걸로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 3결제일을 하면 3결제일에서 하루로 이제 오늘 팔면 내일 돈을 들어오는 걸로 바꾸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일단 주식을 체결을 시키면 우리나라 이제 일반 국내 이제 투자자들처럼 돈을 갖고 주식을 이제 체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단 주식을 체결시킨 다음에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얼마를 환전을 해서 얼마를 내가 이꼴 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계속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야간 데스크가 생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하루 결제로 바뀐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3일 결제는 사실 말이 안 되긴 하죠, 원래는. 근데 그러면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묶어놓는 게 좋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팔고 내일 돈을 찾는 것보다 오늘 팔고 수요일 날 돈을 찾는 게 주식시장에 돈을 묶어놓기 때문에 더 그렇죠. 다른 종목을 사고 싶은 마음이 막 그렇죠.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장은 아니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일단 준비를 굉장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뭐 남들 글로벌 시장에 가는 거를 사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죠. 뭐 공매도만 해도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죠. 예, 이게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이 시간에 코리아 빅샷 시간에 이제 섹터 얘기나 종목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거는 네. 이제 시황 얘기예요. 참 네. 오랜만에 시황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이사님 보시기에 요 이슈가 최근에 계속된 어떤 상승세에 뭔가 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보네요. 히토류는 말 그대로 좀 희귀한 흙이란 뜻이긴 한데 원래는 희귀하진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 정제를 하는데 그렇죠. 너무 많은 그 오염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히토류 1톤을 정제를 하는데 20만 톤의 폐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2000년도 바로 전까지는 전 세계 히토류를 가장 많이 캐냈던 곳이 미국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이제 마운틴 패스라는 광산에서 전 세계 50% 이상의 히토류를 좀 뽑아냈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거를 전략적인 산업으로 육성을 하면서 네.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 뭐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 호주에도 굉장히 많이 묻혀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충주, 뭐 홍천 이런 데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캐내는데 이제 그 사업성이 좀 안 되니까 안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걸 이제 17개 물질로 분류하는 거, 이제 그 정제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 쿼터제를 도입을 작년서부터 해서 많이 수출 물량을 줄이긴 했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이제 전기차 모터에 가장 많이 쓰이고,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사실 그 전투기 만드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방산업체들이죠. 그렇죠. 그 F-35 한 대에 히토류가 23kg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안 떨어졌더라고요, 별로. 보니까. 근데 내용들은 지금 뭐 주말 내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뭐 사실 딱히 설명드릴 건 없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러다가 좀 약간 뭐 말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하는지도 중요한데 아마 이 맨 위쪽에 있는 코멘트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온 코멘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바라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과거와는 좀 약간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한 발 조금 뺀 부분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 이제 국내 기업 타격 받는 것은 타격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뭐 분위기에 이제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좀 약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고요. 우리가 비축 물론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여전히 50% 가까이 광물을 중국에서 히토류를 수입을 하는 건 맞으니까 아직도 비중이 높죠. 근데 이제 비축도 좀 꽤 해왔고 그래서
뭐 당장 이것 때문에 국내 반도체나 뭐 배터리나 이쪽에서 뭘 못 만들고 이런 상황은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멘탈이 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기사를 기반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원래는 반도체보다 디스플레이에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이제 삼원색이 들어가는데 거기 형광 물질이 이제 네. 히토류인데 그런 부분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기다렸었던 분들한테는 좀 좋은 어떤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요 얘기는 중국은 이번에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작년 11월도 아니죠. 작년에 사실 거의 상반기 후반부에 이미 대세는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걸로 미리 보고 다 준비를 해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멘트들도 2018년도처럼 또 당하지 않을 거라고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만만하게 당하지는 않겠다. 이게 명확한 뭐 그런 입장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올해 4월에도 이제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때 장이 올 연 저점이 그때였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4월 달에 이제 여기 이제 훅 떨어진 구간이 4월 달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이제 핑퐁식으로 이제 네가 이렇게 나왔냐? 그럼 나도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관세를 서로 계속 올리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유예로 이제 그 합의를 하면서 시장이 계속 올랐거든요. 이거 이제 타임라인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이 떨어지는 구간 이제 이게 뭘 시사를 하는 거냐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아니라 기간의 문제인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떨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받아야 된다라는 그거를 이제 그 어떤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흐름인데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 5월 12일 날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로 이제 많이 양보를 했죠. 미국은 145에서 30%로 줄여줬고 중국은 125에서 이제 10%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타임라인을 이제 제가 좀 주석을 좀 달아놨는데 여기서 뭐 며칠 날 몇 %로 이제 서로 뭐 맞불을 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될 수 없는 주제가 아니라 해결될 수 있는 주제로 인해 악재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는 크게 뭐 오늘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뭐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좀 한 겁니다. 왜 그 타코라고 그러잖아요. 나오면은 사고, 그 다음에 일정 지나면 또 팔고. 그러니까 이게 딱 보세요. 완전히 그 오르내림이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 두 번째 정도부터 이제 알았던 분들이 이제 이걸 투자 전략으로 써먹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좀 했는데 어쨌든 작년 4월 9일 요때 그때 아마 여러분들 어느 종목이든 대한민국에 국장이 어느 종목이든 다 4월 9일 날 거의 연저점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그때부터 이렇게 V자 반등을 하는 게 좀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냐 일단 그런 식의 얘기들을 좀 많이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이제 국내 증시 흐름 알아보는 이게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이렇게 제목이 되는군요. 네, 이게 이제 블랙록에서 운영을 하는 그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엿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힌트를 주는 게 이제 이 아이쉐어즈 MSCI 사우스 코리아 ETF인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은 그 장대 음봉으로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중국과의 어떤 관세 얘기가 장중에 나왔거든요. 근데 장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빠진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시장을 연동한다라고 하면은 이 흐름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흐름.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나라 걸 선반영하긴 하는데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는 게 바로 이 ETF인데 지금 현재는 맞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미국은 장중에 나왔기 때문에 음봉으로 빠졌고 우리나라는 지금 갭으로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기정사실인데 오늘 같은 날 어설프게 보합 전후나 약보합으로 시작했다가 음봉으로 맞고 떨어지는 것과 아예 그냥 시초가를 낮게 잡아갖고 텍스트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봉의 색깔은 빨간색을 뽑아주는 게 이런 날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가장 그 베스트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것도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뭐 갭으로 하락하는 거 없을 수 없긴 합니다만 저는 시초가를 최대한 낮게 잡는 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좋은 유리한 어떤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결국 오전장 상황을 잘 보시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다는 거예요? 카지노는 좋고 여행주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지노를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뭐 이제 외울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중국인 관광객들 계속 오면서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얏트 인천 인수를 하니까 그거를 전부 다 그 카지노 고객들한테 주는 걸로 이제 쓴다라고 합니다. 하얏트 인천을 이제 공짜로 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카지노에서 돈을 좀 많이 잃으면은 그 콤프라는 걸 주거든요. 근데 카지노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걸로 묵을 수 있게 전부 다 500개가 넘는 객실을 전부 카지노 VIP 고객들 콤프로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와서 돈 잃고 가라는 얘기네. 그리고 이제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우리가 보통 여행 갈 때 비행기표 예약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뭐 트립닷컴이나 뭐 아고다 뭐 이런 호텔이나 이런 것들 예약할 때 지금 엄청나게 트래픽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챗 GPT 때문에 굳이 그쪽을 안 들어가도 최저가를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챗 GPT를 그렇게 또 이용하는군요. 네, 그리고 뭐 챗 GPT에 뭐 유럽 여행 갈 건데 5박 6일 뭐 이거 한번 좀 스케줄 좀 짜줘 그럼 쫙 짜주거든요. 스케줄까지 짜줘요? 네, 제주도도 다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 여행사들 이제 힘들겠다. 네, 이제 패키지 쪽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여행사들을 지금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여기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앵커님과 얘기를 한번 좀 나눠봤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중국 인바운드 관련주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저는 왜 안 좋다라고 좀 다른 의견을 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명동에서 지금 협중 시위하는 것을 경찰이 제재하는 것을 법원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재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이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분 나쁘죠. 사실 제가 뭐 어디를 여행을 갔는데 예를 들어 중국 여행 가는데 거기서 혐한 시위하고 있다. 뭐 그 기분 좋겠습니까? 가서 돈 쓰려다가도 에이 한 끼 덜 먹고 오겠다. 뭐 이런 생각 하죠. 뭐 물건 사려고도 안 사게 되고 사실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전체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관광객들 유입에 영향을 미치지 여부는 사실은 중국 언론들이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요. 어쨌든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공감이 가네요. 챗 GPT로 여행 스케줄을 다 잡아준다. 그게 굉장히 크네요. 엄청나게 트래픽이 진짜 뭐 거의 반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그거에서 수수료 받는 게 여행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이사님과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